전라북도 부안, 파도와 바람, 갯벌과 산세가 겹겹이 쌓여 자연의 스케일이 강렬하게 펼쳐지는 곳. 이 풍경 앞에서 건축은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공간은 바로 그 낮춤 속에서 자신만의 깊이를 찾아낸 집입니다. 깎아내고 비워냄으로써 공간을 조각한 건축, 인탈리오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에 왔습니다. 부안이라고 하니까 어릴 적에 친구들과 격포 해수욕장이랑 채석강에 갔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건물들이 있고 저렇게 삼각형의 신기한 형태가 창으로 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물인데요. 인탈리오라는 이름도 어떤 뜻인지 잘 아직 모르겠어서 궁금해집니다.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건축사 사무소 KDDH의 건축사 김동희입니다. 부안까지 내려왔는데요. 예. 올라오면서 너무 멋진 건물이 그렇죠. 벌써부터 궁금증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옵니다. 예. 예측하기 힘든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일단 오면서 처음 궁금했던 거는 인탈리오가 무슨 뜻일까 하는 게 먼저 궁금했었어요. 그렇죠. 이 많은 분들이 인탈리오를 낯설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엠보싱은 빨리 이해되잖아요. 엠보싱은 이제 광고에도 한번 나왔던 그런 단어라서 빨리 캐치하는데 인탈리오는 의외로 아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 인탈리오는 엠보싱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폭 파인 공간을 인탈리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각의 공간이 인탈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탈리오는 음각이라는 뜻이고 이 인탈리오 스테이에서는 음각 지대, 음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숨어 있는 마음을 찾아낸다 아니면 드러낸다 이런 개념으로 인탈리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느 공간부터 살펴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건물은 예측 불허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여다 봐야지 볼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외부를 먼저 보시고 외부를 보시면서 설명을 일단 드리고 내부로 들어가서 그 실제로 음각의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탈리오는 참 특이한 게 낮은 지형과 높은 지형을 연결하는 주변에 경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사로라고 읽기보다는 건축적으로 산책로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음각의 공간이 이제 사람의 깊이 있는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했다, 디자인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주변에 산책길을 만들어서 그걸 다시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탈리오 뜻을 듣고 나니까 이 건물을 품고 있는 자연 지형도 음각에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아주 작게는 저희가 걷고 있는 이 길들도 음각으로 이렇게 뭔가를 새겨 놓으신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그러시죠. 그 건물은 크게 노출 콘크리트와 외장재, 이제 외단열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형태 자체가 복잡기 때문에 재료는 굉장히 간결하고
누군가 봐도 이거는 이런 재료야라는 그런 그 직관성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그게 충실했습니다. 그래야지 형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태가 복잡한데 재료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그 형태를 인지하기 전에 재료를 인지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사실. 예. 복잡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기능적이고 솔직한 구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인탈리오 건물 자체가 가지는 그 솔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판단을 했고 그게 약간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사지의 대지였고 제가 처음 봤던 대지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어떤 관광지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허벌판에 있는 대지와 흡사하고 경사지에 있는 어떤 특정 지역이 우리의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어떻게 건축가로서 잘 매만질까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뭐랄까 어떤 요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주제가 좀 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주제 자체, 소재가 많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옹벽 높이도 이 공간의 느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건가 봐요? 맞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옹벽에 대해서 주변에 말이 많죠. 사실은 이 큰 옹벽을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예측 못했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옹벽이 당연히 이 절개된 지형에 건물을 할 때는 옹벽이 높게 서는 거고 이 옹벽이 오히려 백그라운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또 새롭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선으로 된 이쪽 건물과 그다음에 저쪽 건물 여기에는 또 전망대처럼 생긴 계단이 또 있고 맞습니다. 이 계단과 여기 전망대 같은 거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광장 자체가 많이 비워서 나머지가 화려하게 보이는 거를 좀 더 멋있게 만들려는 이제 시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들여다보는 어떤 장치로서 이 전망대를 만들었고 그걸 떠나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인탈리오가 변산반도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바다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직접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단을 올라갔을 때 저 끝에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조라고 하죠. 이게 서해에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요걸 딱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느낌이 있을까 정도로 딱 일치되는 그 어떤 자연과 건축이 조합되는 그런 부분을 또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 때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네요. 행운이죠. 제가 이 형태를 잡을 때 제 마음을 좀 많이 들여다 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탈리오라는 이제 제목을 정한 계기도 제 마음이 어떻게 이 인탈리오를 디자인했느냐를 추적했지 않았나라고 제 스스로에 계속 되묻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단순하게 그냥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에 숨어있는 뜻을 끄집어내는 작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5도와 90도가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으로 보였어요, 저는. 이 맞습니다. 벽체가. 이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하거나 다른 건축가가 누군가가 했는 거와 구분이 안 가는 어떤 요소일 수 있는데 이게 차별성을 두거나 아니면 이 유니크한 어떤 공간감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골목길을 통해서 모든 동이 연결되어 있고 골목길에서 이리 접하는 저는 집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마음은 집, 그러니까 골목에 붙어 있는 집. 우리는 그러니까 인탈리오를 펜션이나 스테이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설계할 때는 이걸 하나의 집이다라는 생각에서 했고,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아니면 그 내 집이라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설계할까, 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싹 들어갔을 때 내부에서 저를 인지하면 좋겠고, 이 띄어진 벽으로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예요. 네. 그 안쪽에서는 제가 서 있는 다리를 딱 보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안쪽이 잘 보이진 않고 뭐 만약에 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있구나라고 인지는 할 것 같은데 벽이 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떠 있는 건지 저게 다리가 떠 있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 있는지가 예측이 안 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아, 예, 이렇게 떠 있는. 그래서 그런 예측 불허에, 아니면 좀 재미있게 읽히게 그림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탈리오라는 이제 타이틀 자체가 이걸 한 대 묶어주는 어떤 바구니 역할을 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실들도 다 이렇게 그렇죠. 입구에서 제한을 두셨나요? 예. 아, 실내도 예측 불허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생각보단 작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 이제 스케일감이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아까 이제 그 박정현 건축사님이 언급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높아서 위압감이 들지 않냐라고 했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공간이 이 바깥에서 보는 스케일감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작은 데서 오는 의외의 어떤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느낌을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해 보시죠. 자, 일로 내려와 보십시오. 아마 모든 건축사가 이 정도 건축을 한다고 접근하는 모든 건축사는 저와 별반 차이 없는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성도 있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에게 또 다른 건축의 숙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돌아 생각하면 시간이 좀 필요한 숙제였고, 제가 그 숙제를 풀기 위한 어떤 참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엉뚱한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탈리오 스테이 펜션지기 박창섭입니다. 저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이 하나의 어떤 그 갤러리 같은 건축물을 즐기고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이게 약간 사소하긴 한데 형태를 좀 아까 45도, 30도 뭐 이렇듯이 각도를 좀 따서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화단조차도 특별하게 만드시는 세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제가 약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사족이긴 합니다만, 건축주님이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시니까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거예요. 예, 사실은 준공 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재밌는 거죠. 손맛이 살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 외부 공간 1층 이제 여기 지하 레벨인데, 지하 레벨 외부도 약간 거칠게 해서 오히려 친숙도를 높인다, 부담 없이 만든다, 이 부분을 좀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처음 올 때부터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게 이 유리 난간 뒤에는 뭐가 있을까? 저 전망대는 과연 무엇일까? 다 궁금한데요. 자, 일로 오시죠. 따라와 보십시오. 근데 약간 이제 저는 좋은 게 이 이제 돌을 선택한 게 생각보다는 좀 좋았어요. 이 돌 색깔이 되게 이제 마지막에 되게 심각한 마감 선정에 있어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적청으로 쌓여서 뭔가 완성되는 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밑에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던 것 같고요. 위쪽으로 한번 가 보실까요? 예. 여기는 이제 지하인데 티그라운드라고
약간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 음악적이거나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야외 공간입니다. 야외 광장 부분이고 양쪽으로 이제 인동과 권리호동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하나씩 실내로 들어가 보는 공간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에 있는 탑 카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량 목구조로 해서 이 삭막한 실내 어떤 노출 콘크리트 면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담는 공간, 나만이 알 수 있는 공간. 달리오에서는 내적 감정, 자기에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건물이 하나의 그 인간의 삶을 여정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공간 자체가 여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믿고 있는 사람이고,